뵙네요. 이제 또 만났네. 이제 요 인사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만해요. 아, 그래도 인사는 또 뭐. 옛날에 내가 비슷하잖아요. 주현미 노래 엄청 잘했는데. 예,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네. 외국에 식사하셨습니까, 이제 이거? 서유럽 같은 데 가면. 우리 오늘은 영어식으로 해볼까요? 아니, 서유럽에 가면은 모르는 사람도 인사 잘 하잖아요. 무슨 네네네.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계시던 분이 처음에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서울 지하철을 탔는데, 야,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성질이 나든가 얼굴 보니까 전부 싸운 사람 같이 그렇게 느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살아가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길 다니면서 모르는 분들한테 인사 잘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누꺼 맨날 부르세요. 누꺼 아니 나도 그때 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한 가족이 올라왔어. 이거 할머니에게 안녕하세요 이래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인사하니까 아니 그 할머니 딱 네 집 애들이 아들이지요, 네 집 자손이지 막 이래 묻더라고. 그런 게 그 아들이 할머니 아들이 있다가 아유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이제 함께 우리 그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웃으면서 정말 이 정치를 통해서 웃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이 정치가 우리 시민들을 웃게 하는 이런 정치가 되기를. 근데 이제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의식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22대 국회 이전과 제22대 국회 이후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렇게 땡깡 부리고 저런 억지 부리는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들이 봐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만큼 시민의식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민활동이라거나 어떤 시민들이 어떤 뭔가 주체가 돼서 뭔가의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활동이나 시민들의 어떤 역량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정치 옛날처럼 그렇게 땡깡 부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국내, 그러니까는 해외 수출할 이 철판까지 국내에서 다 이렇게 흡수해가는 이런 정치, 이런 정치 통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에 호되게 당할 걸 내가 내가 장담합니다.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데, 근데 이런 게 문제예요.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나쁘고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조국이는 2심까지 실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 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판사로부터 인정이 되었는데 이 국회의원 물론 자유지만은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지지하는 사람 제법 있어가지고 아니 당선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러다가는 그 포항제철 넘어서 광양제철까지 지금 내일지 수출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심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항제철, 광양제철이 전 세계로 철을 마음껏 수출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지. 마음껏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철판을 다 깔아가지고 수출할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 여러분, 건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꿈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가장 제가 심각하다 할 때는 사실은 참교육 또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또 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한 해 실종 신고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줄고 있다. 그리고 학교가 지금 뭐 사라지고 유치원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한 해요. 정말 한 명이 우리 인간이 이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가 부분이 이제 출생 문제입니까? 뭡니까? 지금? 나눈 애들, 일단 출생된 애들을 잘 네. 이렇게 잘 키워서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한 건강한 일원이 되게 되는데 예. 출생은 했는데 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네.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네.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네, 예. 2010년부터 그러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를 예, 한 건데요. 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예. 출생은 했지만 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무려 9,603명.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우와, 1만 명이 가깝네요. 네네. 우와.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네. 9,603명 중에서도 예. 6,248명은 네. 생사 확인이 됐어요. 음. 자, 6,248명, 65.1%는 생사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2,036명은요, 부모 하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몇 프로입니까? 그게 이제 32.6%입니다. 아, 32죠. 예. 근데 심각하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태어나가지고.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생사 확인이 된 애들 중에 예. 60%에 해당하는 3,714명이요. 예. 입양이 됐어요. 아, 입양이. 아니, 그러니까 해외 입양. 해외, 대부분 이제 해외 입양. 아니, 지금도 해외 입양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까? 예. 무려 3,714명이 해외 입양. 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세대가 자꾸 이제 아이를 안 낳으니까 네.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미래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말이 해외 입양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22년도 이제 해외 입양과 그러니까 네. 입양과 관련된 걸 했는데요. 네. 그 10년 동안 비율이 비슷해요. 예. 그 해외 입양과 국내 예. 입양이 예. 그러니까 해외 입양이 한 40%고요. 예. 국내 입양이 한 60%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에 예. 해외 입양된 아이가 예. 142명. 예, 142명. 예. 근데 아까 얘네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지금 해외 입양 나간 애가 한 해 평균 이제 248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둘 다 합치면은 예. 한 해 공식적으로 입양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이 예. 무려 예. 400명이 가깝습니다. 야, 심각한데요. 예. 지금 아이들 낳지 않아서 지금, 그래도 이 나라가 걱정스러운데, 태어난 아이까지도 지금 외국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입양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좀 국가적인 국가적으로 지금 심각한데요. 심각하고요. 예. 이제 이 입양 문제에 대해서 예. 오죽하면 예. 한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예. 엄청난 돈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돈도 또 이렇게 이제 네,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 네. 그 입양 보내던 그 모든 단체들이요, 네. 서울 중심가에 건물이 두세 개씩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팔아먹은 것과 진배였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입양 갔던 해외 입양 보냈던 아이들이 그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미싱한 건데, 예. 해외 입양으로 이렇게 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이게 이제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그들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예. 지금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예.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출산된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잘 이렇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보면 키워서 예. 건강한 일원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 469명은요, 예.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망 원인이 예. 병사예요, 병사.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의학
기술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많은 또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것은 네.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지금 이해가 이제 가지 않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하겠고 네, 또 맞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게 앞으로 이 문제가 좀 새롭게 네. 좀 법이 만들어져서 네, 이분 그래서 이제 네. 이와 관련된 법이 네. 이미 상정이 돼서요. 상정이 국회를 됐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7월 19일부터 이제 예, 예. 시행이 되는데 예. 그 법이 뭐냐면 출생 통보제랑 예. 그 다음에 보호 출산제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출생 통보제나 보호 출산제에 음. 대한 이게 찬반 여론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좀 뒤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5년 동안 출생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중에서 생사 확인이 된 게 6,248명. 나머지 2,547명은요. 아직까지 생사 확인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설명. 예. 뭐 이제 계속적으로 뭐 이 관리가 안 되어 왔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그렇죠.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입양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까다로워요. 우리 뭐 나이 제한이나 뭐 재산 제한이나 이런 부분 요즘 이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도 늦추고 해서 뭐 해외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00% 입양될 수 있도록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제가 만들어가는, 옛날에 그 10년 전에 예. 애기가 너무 이쁘니까 제가 애기 하나 이제 입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막 입양 그거에 대해서 막 검색해보고 막 알아봤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 네, 맞아요. 입양을 못했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만은 입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봉곡동에 이제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신데, 네, 맞아요. 아들이 이제 둘인데, 네. 이제 갓난 아기를 이제 입양해서, 딸을 입양했어요. 네. 이제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아우 그분 만나면은요 네, 그 목사님은 맨날 그 딸 자랑이 그냥 아유, 뭐,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는 맛이 바로 이 딸에게 있다. 입양은 딸에게 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자랑하고, 네, 맞아요. 너무 행복해 합니다.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가정에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100% 그렇게 좀 그래서 좀 만들어 가야 입양 됩니다. 절차나 예. 그러니까 입양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예.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자식을 키울 때 예, 예. 물론 물질적으로 좀 이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실은 자식 키우는 데 있어서 최고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죠. 예.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애를 잘 키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애를 2명 정도 키워보면 그래도 자식 2명 키워보면 그래도 그분에 대한 어떤 검증이 끝난 거 아닐까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어느 맞습니다. 정도 재산 요건이 된다면 원래 자식 키우는 것도 맛본 사람이 그거 안다고 맞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네. 또 자녀를 좀 입양하고자 할 때는 어떤 너무 재산적인 걸 너무나 이게 어떤 재산의 부분이나 이런 걸 너무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요건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한 또 지원이 네. 될 수 있도록 네. 또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는요. 네. 우리 일단 다음 세대 우리 특히 이제 말하자면 아기들 출생 신고가 안 되는 대부분의 이 부모가 누냐면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도 상당한 이 책임이 있다. 네. 책임이 있다 생각해요. 요즘은 예.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미성년자도 얘기했지만 뭐 이혼 후에 예. 임신했거나 예.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예. 이게 어떤 절차상에 예.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예.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좀 왜 그럼 이게 출생 신고가 못
때였는지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좀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서 출생통보제라는 건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출산하잖아요. 그럼 출산한 병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이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이를 출생을 그렇게 하는 하도록 건데, 이 정부가 아마 그렇게 결정을 제가 한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예. 만일 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죠. 숨기고 예. 싶어 하는 사람들도 예. 있을 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병원에 와서, 병원에 오면 무조건 이제 출생신고가 되니까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병원으로 그러니까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좀 비밀리에 이 부분이 좀 지금 근데 지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통과된 법안은요. 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예. 앞으로 이제 그 22대 국회가 좀 국민의힘이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을 또 하나는 수정도- 이제 보호 출산제가 있어요. 예. 보호 출산제가 뭐냐면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아까 출생 통보제는 예. 출생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통보가 돼서 이게 출생신고 되는 게 이제 출생 통보제라면 이제 보호 출산제는 예. 아이를 이렇게 낳을 아까 이제 미성년 학생들이나 예.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여력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이제 출산을 보호해주는 건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국가가 이 아이를 이제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분 이제 출산한 분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기록은 해도 돼.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요청했을 때 부모가 허락하면 공개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뭐 그런 방법이 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또 반대 의견은 오히려 미성년 아이들도 출산했을 때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예. 그렇게 됐지만 아이를 출산하고는 이 모성애 때문이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출산해서 이 아이랑 엄마가 건강하게 함께 자랄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지원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더 강화시켜서 아이가 부모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원책들이 좀 준비되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는가. 좋다.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최대한 이 비밀로 하면서 최대한 이제 낳은 어머니가 네. 부모가 아이를 이제 키우는 게 양육하는 것이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때 예. 지난번에 출산 예. 대책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얼마 지원하고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예.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되 예. 이렇게 아빠가 없이 예. 그러니까 미혼 가정에 태어난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를 건강하게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이 훨씬 더 강화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뭐 않겠는가.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홀 부모가 홀 어머니가 있을 때는 아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이 네, 좀 더 지금도- 있는 걸로 네. 그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지금도 예. 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예, 아이들에 예, 대한 예. 그 지원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예. 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법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네, 가야 맞아요. 되고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자꾸 저출산 쪽으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아기 안 낳는 나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 하나라도 이걸 아주 귀하게 또 이게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도자가 또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상처 없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법적으로 또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또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 다른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법안들이 이렇게 상정될 때에
너무나 준비 없이 조금 음. 뭐라고 되지? 뭔가 이거에 대한 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게 시행했을 때 무엇이 미흡할까? 무엇을 보완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 없이 너무 졸속으로 통과되는 게 아닐까. 아, 너무 졸속. 근데 이제 보면 지금 국회가요. 꼭 필요한 그 어떤 법적인 부분은 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정말 뭐 오히려 뭐 공산화로 간다 할까? 아니면은 뭐 한 어떤 그 좌파의 정당이 이익을 얻는 데는 빠르게 이렇게 통과가 돼요. 또 국회들이 이익을 얻는 데는 빠르게 통과가 되는데.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이런 법적인 것들을 보면서 예. 우리나라도 법안을 많이 상정하고 예. 많이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이 법안은 미국 모양으로 예. 하원에서 예. 또 이 우리나라는 뭐 하원은 없지만 예. 어쨌든 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증 그러니까 예. 하원에서 미국은 하고 또 상원에서 하고 이렇게 예,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원에서만 6단계를 거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 이런 어떤 법안에 대한 철저한 예, 예. 검증 예, 예. 또 하나는 정말 이 법안이 예, 예. 우리 국민의 삶 가운데 예. 이제 시행이 됐을 때에 예. 미치는 영향, 이런 미치는 것들이 영향. 철저히 어떤 검증하고 또 통과되는 아니 그런 우리 그 것들이 시민단체에서 네. 실제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문재인 네. 5년 동안 정말 이 쓰레기 같은 법안 네 맞죠. 이게 뭐 수만 건이 그냥 올라와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막 그 참 우리 그 회원들이 네네. 또는 많은 시민들에게 이걸 말이지 빨리 알리고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뭐 하여튼 하루 자고 나면 또 이상한 법, 또 하루 자고 나면 이상한 법. 정말 심각했어요. 왜? 근데 요번에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예.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의 예, 그 커트라인 20% 뭐 예. 10% 걸린 예. 사람들 보면은 뭐 법안 건수가 뭐 예. 어떤 그래서 거기 보면 120건 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법안을 올렸는지 그런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정말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이 검증이 돼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 예. 이 법안, 이 국회의원의 예. 어떤 업적이랄까? 예. 어떤 성과를 평가할 때 법안을 얼마나 많이 올렸냐? 이거는 나는 문제가 그게 있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게 중요하지 근데 않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 왜 대표 발의할 때 같이 막 그 공동 발의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안에 같이 말도 동참하잖아요. 안 되는 법안이죠. 이거는 정말 저 이렇게 말하면 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다음 세대를 망치는 법안, 국가의 미래가 없는 법안. 예. 이거 앞으로는요. 이거 자, 이런 부분에 검증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기구를 하나 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진짜 제대로 된 법안은요, 진짜 본인이 연구한다면 네. 1년에 두세 개 내기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정한 법, 뭐 유럽도 그렇지만은 확실한 나라를 위하고 또 국민들의 국민을 위한 삶을,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법안 2개 이상을 올린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근데 가야 진짜, 되지. 그동안 저희들이 예, 예. 지난 7년 동안, 예, 예. 국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 예.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감시했습니까? 예, 예. 그 올라오는 법안들 정말 똑같은 법안인데 이름만 예. 바꿔서 올라올 때 많았죠. 많죠. 예. 나중에 이거 통과가 안 되면 또 이상한 법을 또 제목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또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도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뭐 정의당이나 이런 비슷한 그게 뭐 추종자들 국회의원들하고 그냥 네. 그때 미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뭐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이거 뭐 이 국민들 생각 안 해요. 우리 시민들 생각 안 해요. 이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 내가 좀 한 가지 저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구자근 의원이 법안 하나 올렸는데 네. 괜찮은 법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예. 따로 개인적으로 예, 예. 법안 이런 예. 거 너무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개인적으로 예, 문자를 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법안이라면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와 같이
정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법안이냐, 예, 예, 우리- 질이 중요하죠. 예, 그, 뭐, 구미시가 또는 뭐, 이 나라가 얼마나 그 법안이 중요한지 이런 걸 잘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래, 맞습니다. 바라보면서 무조건 발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법안을 올리는지 올리지 않았는지 이걸 다 잘 국민들도 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 좀 자랑을 하자면, 예, 예. 제가 이제 선거운동을 나가니까, 예, 예. 시민들이, 예. 이제 성만순이 사회운동을 했다는데 도대체 뭘 하셨는지 잘 예, 예. 모르겠다. 예, 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제가 이 부분을 예. 유튜브를 통해서 아는 시민들한테 예.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기회가 예.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네. 뭐, 오늘보다는 오늘은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갔으니까. 저 지금 여기서 잘리는 건가요? 잘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 관계상 네. 너무 또 길면은 네. 잘 또, 이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럼 다음 기회에? 예, 다음 기회에 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기회를 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만순 예비 후보였던, 떨어졌지만은, 우리 성만순 예비 후보는 굉장히 지금은 중앙당,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미래 교육위원회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정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인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국회의원 나가서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교육감으로 가는 건 어떻게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요. 또 이제 교육감으로 밀어주시는 겁니까? 아니 정말 인재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기대를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다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뭐 인사 특별히 할 거 있습니까? 할까요? 네. 자, 오늘은 네네.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화이팅! 예. 대한민국 화이팅 할까요? 예. 시작! 예. 다음 세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